네, 안녕하세요. 남한과 북한의 전격 소통 프로젝트 남한즈 북한즈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함께 소통할 우리 남북 대표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남한 대표입니다. 우리 서연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남한 대표 서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반갑습니다. 남한 대표. 자, 그러면 이어서 북한 대표입니다. 우리 나민희 씨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북한 대표인 평양에서 온 나민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근데 정말 두 분이 열심히 해주셔야 될 게 오늘 주제가 저랑은 좀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예. 오늘의 주제는 바로 일단 뭐 어떻게 두 분 다 결혼은 하셨어요? 네, 결혼한 지 14년 차예요. 14년 차. 예, 결혼 몇 년 차시죠? 지금 4년 차입니다. 4년 차. 네. 그럼 어떻게 남편분은? 네, 남편도 같은 평양에서 온. 네. 그러면 그냥 평양에서 만났었던 게 낫지 않나요? 그럼 북한은 결혼을 많이 하는 분위기인가요? 어때요 지금? 그러니까 과거에는 좀 결혼을 무조건 해야 된다. 네, 이런 분위기이긴 했는데 요즘에 조금 바뀌는 추세이기는 해요. 팔삼 부부라고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팔삼 같은 경우에는 북한에서 팔삼 제품이라는 말이 있는데 그냥 짝퉁을 이야기할 때 팔삼 제품 그러거든요. 팔삼 제품 그러는데 팔삼 부부면은 이제 짝퉁 부부. 가짜 부부인가요? 네, 결혼식을 안 하고 동거를 하거나 혼인 신고하지 않고 그냥 살거나 사실은 그것만 하는 부부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팔삼부부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인 고부 갈등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 보겠습니다. 최근 고부 갈등의 주요 원인을 살펴보니까 다음과 같은 이유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명절 및 제사 준비의 부담, 그리고 가사 육아 분담의 문제, 재산 상속 및 경제 문제, 자녀 교육 및 양육 방식의 차이, 대화 단절 및 친인척 간 비교. 혹시 두 분은 이 중에 겪어본 게 있으십니까? 제가 맏며느리예요. 본인은? 네네네. 지금 제사 지낸 지 14년 차 처음부터 제사를 지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도맡아서 음식을 주로 해요. 그렇게 전을 부치고 있으면 어머니가 와서 잔소리를 그렇게 하세요. 잔소리 뭐라고 합니까? 전을 왜 그렇게 빨리 뒤집냐, 모양이 이렇게 예쁘게 안 나오지 않냐 하면서. 지금 이제 본인도 14년 차인데. 네, 어머니가 계속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둘이 살고 있으니까 그냥 뭐 제가 요리를 하는 편이고 남편이 뭐 다른 걸 하고 뭐 빨래나 청소. 네, 근데 사실 가끔씩 농담으로라도 그런 얘기를 해요. 야, 북한 같았으면 내가 이런 일을 내가 이런 일을 할 수가 없을 텐데. 남편 입장에서는 이제 같이 이제 북한 평양 출신이니까 야, 우리 엄마가 이걸 봤더라고. 뭐 이런 얘기를. 나 북한에서 만났으면 내가 이거 지금 뭐 우리 엄마한테 혼났다. 약간 이런 얘기인 거죠. 그런 식으로 농담 삼아라도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고부 갈등이 대체 이게 왜 생기는 겁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한국 사회가 유교 사상을 바탕으로 뿌리가 깊잖아요. 그러니까 남아 선호 사상도 있고 가부장적인 제도도 있고 아들과 시어머니가 좀 친밀한 관계가 있잖아요. 사이가 좋은 경우에는 며느리가 결혼하면서 그 틈을 들어가서 살다 보니까 좀 시기와 질투가 생기는 것 같아요. 북한은 아무래도 남전여비 그런 단어가 공공연하게 아직도 있거든요. 남아 선호 사상보다도 훨씬 더 강한 것 같아요. 남전여비. 그러다 보니까 훨씬 더 이제 그 거부 갈등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게 더 심각한 편인 거죠. 어머니들도 내 아들은 뭘 하면 안 된다. 다 어차피 며느리가 해야 된다. 그렇죠.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부모님의 어떤 파워가 굉장히 센 편인 것 같아요. 아니 그러면 그 분가를 하면 조금 나아질 것 같기는 해요. 근데 그 분가가 쉽지 않은 거죠. 저도 그게 한국에 와서 놀랐던 부분이 결혼하면 무조건 따로 사시더라고요. 신혼집이라고 해서. 그게 되게 신기했어요. 북한은 그런 경우가 흔하지가 않아요. 그냥 결혼을 하면 무조건 남자 집이 가는 거다. 사실 북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가에서 이렇게 집을 배정해주는 그런 시스템이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할아버지도 다 공급받은 집에서 사셨는데 아버지 때부터는 그 어떤 고난의 행군도 겪고 북한이 어려워지고 하면서 공급해지는 게 없어지고 자발적으로 집을 사야 되다 보니까 근데 집은
거의 굉장히 비싼 가격에 나와 있고. 아, 살 수도 있어요? 사는 그 집 자체를 사는 게 아니라 집에서 살 수 있는 허가권을 사는 거예요. 집 거주권을 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체적으로 집 사는 게 굉장히 어려워지면서 그런 식으로 부모님 집에서 얹혀 살게 되는 그런 일이 많아지는 거죠. 야, 그럼 이게 우리 남한에서도 뭐 여러 가지 고부 갈등의 뭐 케이스들이 있는데 북한에서만 생길 것 같은 고부 갈등이 있나요? 특이하게 약간 출신 성분에 의해서 생기는 고부 갈등, 차별? 북한은 또 출신 성분이 굉장히 중요한 사회이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항일 빨치산이라고 하는데 굉장히 출신 성분이 좋은 집에서 그 집의 남자가 좀 출신 성분이 덜 좋은, 그러니까 좀 안 좋은 집의 여자랑 이제 연애를 해서 무조건 살겠다 해서 살았을 경우에는 그 며느리는 평생 그 천대받을 각오를 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평양 같은 경우에는 또 어떤 게 있냐면 평양이랑 지방이랑 차별이 굉장히 있어요. 그렇죠, 있지. 지방 여자가 와가지고 우리 아들 덕분에 평양에 거주하면 우리 아들한테 잘해라 이런 식으로, 시어머니한테도 잘해라 이런 식으로 대놓고, 네, 그러면 뭐 어쩔 수 없어요. 며느리 입장에서는 눈물 똑똑 흘리면서 그냥 참고. 이혼은 안 되죠, 북한은 아예. 네, 그 거부 갈등 때문에 이혼한다 그러면 미쳤다 그래요. 말도 안 돼. 다 사람이 살려본다 그런 게 있는데 다 모든 집이 그러니까. 네, 나 때는 더 했어 막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게 무슨 이혼 사유가 되냐. 그래서 그것 때문에 탈북까지 하는 사례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남북한의 고부 갈등, 야, 이게 참 왜 생기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양상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이제부터 상상의 시간입니다. 이제 통일이 됐어요. 만약에 우리가 이제 통일이 됐어요. 네, 그래서 남쪽 사람과 북쪽 사람이 만나서 결혼을 했어요. 본인은 이게 한국에서 이제 주변에 뭐 친구들이랑 고부 갈등을 실제로 겪은 사연을 본 적이 있습니까? 네, 아무래도 조금 좀 다르긴 한데 이게 일반적인 사례는 아니에요. 이제 만약에 좀 남한 시어머니인 경우에는 조금 그런 게 있긴 있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불편함을 잘 얘기를 이제 드리기가 어렵고 또 어머님 입장에서는 또 더 배려를 해주려다 보니까 또 이제 뭔가 그게 더 부담으로 오고. 네, 약간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뭐 북한에 비하면은 뭐 사실 굉장히 양반적인 수준인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결혼했다고 치면 언어적 차이가 제일 심할 것 같고요. 사투리만 해도 듣기에는 좀 지금 나한테 화내는 건가? 맞아요. 지금 말하면은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지? 이러면서 언어적 차이가 좀 심할 것 같다고 느껴요. 그런 상황은 너무 공감이 되는 것 같아요.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그냥 야 이거 좀 해갖고 해라! 이랬는데 이게 평상시에 원래 그런 얘기를 하는 톤인데 어머니가 화가 났구나. 그래서 또 상처를 입을 수도 있겠네. 그러면 이제 이 문제들을 해결을 하긴 해야 되잖아요. 예, 고부 갈등을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은 서로 언어 공부라든지 말 그런 걸 공부해야 될 것 같고, 아무래도 서로가 서로에 대한 이해를 굉장히 많이 하려고 노력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고 저는 소통을 계속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제가 볼 때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우리 국립통일교육원의 유튜브를 꾸준히 보시면 우리 통일 후에 그쵸, 뭐 고부 갈등 뭐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남북 소통 프로젝트 남북한의 고부 갈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오늘 어떠셨습니까? 저의 오늘 승리 얘기를 좀 하다 보니까 마음이 좀 풀리는 것 같습니다. 우리 그동안 시어머니한테 뭐 짜증내고 이랬던 부분 한번 사과하는 시간 갖죠. 예. 어머니 죄송합니다.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우리 미희 씨 어떠셨습니까? 저는 시어머니가 지금 북한에 계시다 보니까 너무 좀 뵙고 싶은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굉장히 큰데 오늘 또 이런 자리가 있어서 나중에 어머니 뵈면은 정말 잘해드리고 싶다. 여러분들 아무튼 오늘 뭐 고부 갈등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는데 뭐 딱히 우리가 지금 해결 방안을 내놓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서로 소통하는 것 자체가 참 좋았던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다음번에 더 재밌는 소통으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